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를 더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의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GDP의 2.32%인 61조 2천억 원의 올해 국방 예산을 책정했는데 2배 이상 늘리라는 요구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 동맹국들이 유럽 수준의 방위비 기준에 맞추는 게 상식이라며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가운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과 비교를 하면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가 앞서 설명한 대로 2.32%인데 일본은 1.8%로 더 낮습니다. 물론 일본 방위비는 9조 9천억 엔, 우리 돈 93조 5천억 원으로 규모 면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못 이겨 수백억 엔,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아온 아키자와 로셰이 일본 경제지생상에게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이 너무 적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건설해 미군에 제공하는 주택, 방제시설 등과 같은 제공시설 정비비를 수백억 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뭐라고 했냐? 머니머신,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는 24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죠. 나토 회원국들은 GDP 대비 3% 수준의 방위비를 목표로 정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최근 튀르키예와 5세대 전투기 칸 4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7천억 원 규모이며 향후 10년 동안 해당 전투기 생산과 인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를 처음 도입하는 나라가 됩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중국 J-10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인도네시아 2016년부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라고 하죠.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선 최근에 이제 분담금을 1조 1천억 원이나 깎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들과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무기 구입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프라보어 대통령의 무상급식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 해양경비대를 포함한 여러 부처의 예산 160억 달러, 우리 돈 21조 9천억 원이 삭감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 규제를 피해 말레이시아에서 엔비디아 AI 칩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는 중국 기업이 자국에서 엔비디아 칩이 장착된 데이터 센터 서버를 이용해 AI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언론 보도 누가 했냐? 바로 월스트리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 중국 AI 기업 기술자 4명이 80TB 용량의 스프레드시트, 이미지,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60개를 갖고 말레이시아로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레이시아의 한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 칩이 장착된 서버 300대를 임대해 AI 모델을 훈련시킨 뒤 수백 기가의 데이터를 갖고 중국으로 다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엔비디아 칩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수출 통제 회피를 시도한 겁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무역 관련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로 미국 정부가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관리 강화 등의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30년 중국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점유율이 무려 7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는 중국 업체들의 현재 점유율이 67%인데 현재 5년 뒤에는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유럽 업체들은 현재 17%에서 14%로 일본 업체들은 11%에서 8%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또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현재 5%에서 2030년에는 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 이제 가격 할인과 함께 보험료 보조, 운전 보조 옵션 등 구매 유인책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이런 유인책들을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 22개 모델에 대해 최대 34% 가격 할인 중이며 일부 모델에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기본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릭스 파트너스는 유럽에서 중국 자동차 점유율이 2030년까지 1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에서 비아디 주가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